저는 이번 그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거 없이 발표자의 이름을 올려서 좀 민망해하던 차였는데 그걸 아마 아셨는지 사회를 주셔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오늘 컨퍼런스 제목이 민주주의 위기 한국 경제 위기입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하고 민주연구원 오기영 위원실에서 후원하는 심포지엄이고요. 어, 날도 좋은데 사실 꽃 구경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게 다들 민주주의와 한국경제 위기 고민하러 많이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진대에 있는 것 순서대로 대회사 인사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강철규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주십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강철규 이사장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을 경제발전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함께해 주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도전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레슬리 화이트에 의하면 인류 문화의 발전은 에너지와 기술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확장과 기술의 진보가 사회 문화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이론입니다. 이 사회 에너지는 일할 기회와 인센티브라는 동기부여가 있을 때, 또 무엇인가 감동이 일어날 때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제도가 바뀐다든가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든가 리더십이 이끌어주면 활성화됩니다. 제도와 조직 그리고 리더십의 시스템을 콜롬비아 대학의 넬슨 교수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소셜 테크놀로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발동시켜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신뢰와 감동의 사회, 법치의 사회, 공정한 경쟁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조선 500년간의 신분사회에서 벗어나 평등을 실현했고 자유혁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응징했으며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0 항쟁을 거쳐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여야 안장일치로 87년 체제라 불리는 오늘의 민주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기술이고 역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3050 클럽에 들어가서 현재 세계 10대 선진국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에너지 상승, 이게 참 중요한데 에너지 상승은 이 문화도 크게 발전시켜서 이 한류 문화를 또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20년 전, 꼭 20년 전, 2005년입니다만 어느 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영화 밀양, 올드보이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창동 문광부 장관에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 영화가 이렇게 각광을 받나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이 장관이 한 1분쯤 시간을 갔더니 자유지요. 그러더라고요. 자유지요. 충분로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영화가 크게 좋은 영화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문화 발전의 원칙이다. 에너지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난 그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대단히 참 중요했다 생각되고 그 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K-pop, BTS,
음악, 기생충, 미나리즘, 영화, 오징어 게임 등 드라마, 그리고 K푸드 등 한류가 일컬어지는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세계 문화에 영향을 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확충되어 왔고 그 기반에는 민주화와 산업화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운 사회적 기술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회복의 숨가쁜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세계가 찬사를 보낸 K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사회적 에너지는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활력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앞으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갈 선두주자의 하나가 되어서 어, 한, 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논의할 또 중요한 과제 하나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AI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진적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철강, 조선, 기계, 화학, 가전,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배터리 등 대부분의 제조업이 한 나라 안에서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져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조선, 가전,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고 1인당 소득도 우리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AI 등 첨단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이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ICBM, 즉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B는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또 ICBM 등의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플러스 AI 기술을 융합 발전시켜야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제조업 강국의 장점이 있고 여기에 AI 첨단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강국들과 함께 선진화를 선도할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 28일 2월 말이죠.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도 광저우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재와 다수의 저임금 노동력, 세계 전기차 부문 1위인 BYD, 드론 기업 게임과 챗 금융의 텐센트, 그리고 혁신단지 이런 것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재방문이었는데 그동안 선전은 인재가 급속히 모여들어서 7년 전에 선전 인구가 1,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1,830만이 됐어요. 600만 명 이상이 증가했어요. 7년 동안에. 1,830만 명. 놀랍죠. 그것도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내주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20대와 30대가 절반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증가했어도 역시 20대와 30대가 절반입니다. 젊은 인재가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활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선전면에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전체로는 부동산 침체, 내수 침체, 미국과의 무역 막살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AI 시대 기술 혁신과 이를 전통 산업에 운영하는 발빠른 미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패턴으로 앞으로 치열한 경쟁 상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AI 시대로 전환기의 한국 경제를 일으킬 새로운 에너지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저출산으로 인구도 늘지 않고 있고 양극화로 다혈된 청년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그런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개인과 사회 에너지의 증가를 위해서 소득과 교육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반독점, 반부패를 통한 공정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부어서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이 불평등을 해소해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전할 기회를 넓혀주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기반으로 자기 실현을 할 기회가 확대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서로 공감과 신뢰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성공적인 좋은 삶을 good life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joymax 또는 호락, 호락 극대화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 극대화, Gmax도 하나의 목표지만은 그것이 생명, 자유, 공감과 신뢰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중산층이나 다수의 서민이 경제활동을 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포용적 경제를 정책을 펴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술,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책 기반과 실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정책 가버넌스도 필요합니다.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 뜻으로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새 정부의 지침이 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면 성공적인 심포지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서 좋은 삶을 누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동주최 한국경제발전학회의 강경구 회장님께서 인사말. 경제발전학회 회장 강병구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과 오기철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비된 인사말을 간략히 읽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불용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고용 불안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개발연대의와 압축적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미완의 경제 민주화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 일명 경제민주화 조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는 공정과세,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확충, 고용불안과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선거제도의 대표성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운영 거버넌스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의 심포지엄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대전환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심포지엄 후원해 주신 금지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 이한주입니다. 저도 이렇게 훌륭한 토론 세미나장인지 몰랐어요. 처음 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여기 종종 이용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이렇게 좋은 데를 섭외해 주신 우기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장수 섭외를 부탁해서 이거보다 훨씬 못한데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이 방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 제가 늘 존경해오던 경제학자분들이 태반이 돼서 제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9월 정도 됐을 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이상하다. 혹시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들이 당으로 여러 군데에서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런데 아주 민감한 빠른 몇 분들은 직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다라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딴 많은 분들은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때 매우 세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다. 어떤 신문에서 미친 사람처럼 신문 글을 쓰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10월 달 들었으면서부터 조금 더 위기감이 짙어졌는데 오히려 11월 달에 조금 덜 사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2월 3일에 통 터져버렸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위기에 빠졌고 그 경제 위기를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당연히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강철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랑스러웠던 제조업들이 속속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산업을 재구조화시킬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걸쳐서 10회가 넘도록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고민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갔고 당의 경제 관련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각 파트 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를 모아낼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했던 거죠. 그러다가 덜컥 이런 일이 생기고 났더니 당 전체가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반성, 회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원도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당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제 당 국회의원들 하시는 말씀 보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제가 후원회장을 많이 맡아서 초선 의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 그런 분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국회의원들이 처한 현상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87년부터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민주당은 진보적인 의지에 다시 말하면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몰두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깔아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해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질문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연구원에서 모두의 질문 Q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웹사이트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 제가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받아봤는데 경청할 만한 내용도 많고 해서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끼어가지고 이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기현 의원입니다. 도봉을지역구 두고 있고요. 저 오늘 시연호 우리 토론자인데 친구입니다. 우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랑 친구여서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합니다. 오늘 많은 선배님들과 또 우리 저 교수님들 같이 뵙게 되는데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이한주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민주주의 위기였는데 최근 내란을 겪으면서 소외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잠깐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회 하는데 주로 문제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 부끄럽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감입니다. 페루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이런 게 최근에 김선택 고려대 교수님이 예를 들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약 30년, 20년 전인가요? 그때 1990년도쯤에 해서 집권했다가 한 2년 만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후지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으켜서 실제 자기 집권했고 10년, 15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발이 흑사됐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집권을 새로운 페루 대통령이 집권해갖고 2022년 12월 우리는 3일날 내란했는데 거기는 7일날 내란했었습니다.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그 2시간 만에 진압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비판했고 그리고 국회가 2시간 만에 탄핵을 의결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2시간 만에 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행범으로. 그래서 2시간 만에 진압됐는데 대한민국은 1980년 그때 이후에 17년 만에 그 사람들을 처벌했고요. 근데 이번에 국회는 지금 2시간 반 만에 비상경을 해제했는데 실은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중에서 의식을 갖고 이거 나갔냐 참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비호하고 이상한 행태들이 있어서 페루에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서득 교수께서 그 이야기 해서는 참 두고도 여러 군데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비교된다. 이 민주주의의 이런 상황 자체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시민의 힘 그리고 민주를 지키겠다고 하는 많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면 함께 이 어려운 사격을 겪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와서는 다시 한번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는다고 우리 민주가 그렇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제가 그 초선 때는 정무위에 지금 기재위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원승현 교수님 말씀도 좀 듣고 저희들이 뭘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위 하면서 최근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은 기재부 분할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기재부나 경제 구조에 대한 특히 경제 가버넌스에 대해서 참 문제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토론하는 거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 의원님께서 집단으로 하셨는데 이 자리에 조국혁신당 차기훈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짧게 식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기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차기근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국회에 와서
조세재정 전문가도 아닌데 BJB에 가야 될 좀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고민했을 때 신윤호 아까 강의를 했습니다. 신윤호 하는 말이 야, 그 가면은 국내외 타짜들이 다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제가 기재를 왔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타짜 선생님들 많은 지도 피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조국 팬당에 한 번 더 의원님이 와 계신데 백선희 의원님이 와 계신데요. 축사는 시간 관계상 안 하신다고 짧게 인사만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개회사 인사말 축사가 오늘 끝났고요.